시니어 여러분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오늘은 55세에 은행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 전에 따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부부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창업해서 만 9년 동안 운영하다가 내일 문을 닫고 이제 작정하고 백수가 되려는 분의 사연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만 54세 은행 퇴직 후 제2의 인생이라 일컫는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이 나오기까지 9년이 걸리고 소득이 없으면 있는 재산 까먹을 수밖에 없어 9년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습니다. 만 9년 운영 후 내일이면 문 닫고 이번 달 23일부터 나오는 국민연금과 은행 이자로 이제 제3의 인생을 백수로 살아보려 합니다. 9년간 중개업소를 부부가 같이 운영하며 대화도 끊이질 않고 즐거운 시절이었습니다. 남들 우려와는 달리 우린 다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바깥일, 집안일 똑같이 합니다. 남자인 제가 하는 일은 아침에 분리수거하고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일주일에 2번 집안 청소해 일요일은 이불이나 옷을 빨고 건조하고 정리합니다. 와이프는 제가 은퇴 후 청소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청소나 쓰레기 버리기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와이프가 다 합니다. 점심, 저녁일은 도맡아 하고 토요일 저녁이면 일주일치 반찬을 만드는데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일식 10에서 12차를 차려주는 아내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부부가 단짝 친구로 살렵니다. 취미생활도 같으니 함께 골프장도 가보고 도서관도 이곳저곳 돌아다녀본 후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고 등산도 가보고 스크린도 가보았습니다. 영화도 집에서 보려고 이제 85인치 TV도 샀습니다. 도서관 용도로 노트북도 2개 샀습니다. 부부가 백수되어 노는 것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더라고요. 일주일 스케줄을 함께 정하며 스크린 골프, 라운딩,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 전국 유명산 등산, 여행, 외식, 캠핑할 생각에 벌써부터 들떴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죽음이다. 죽는 날만 기다리는 은퇴 생활은 싫어서 빡세게 스케줄 짜서 정말 잘 지켜보려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노후 플랜이 시급합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노후 보내고 계시죠? 어떻게 보내시나요? 정말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이 이 부부에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수 생활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부부는 남편이 은행에서 퇴직하고 나서 9년 동안 같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같이 이렇게 사업을 운영한다. 이게 쉽지 않겠죠. 네, 매일 부부간에 갈등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근데 이 부부는 정말 잘 지냈다고 합니다. 오히려 같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더 돈독해졌다고 하는데요. 공통된 대화 소재가 있어서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남편이 안정적인 은행에서 퇴직하고 어떻게 지낼지 많은 분들이 고민할 텐데 이 부부는 딱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남편의 퇴직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부부간에 합심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9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연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셨는데요. 그 댓글을 잠시 소개시켜드리면 은퇴 후 인생을 즐겁게 스케줄대로 사시는 게 너무 훌륭합니다. 저도 64세로 62세까지 은행 임기 마치고 작년 1년만 쉬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로 활동하고 꾸준히 매일 헬스클럽, 근력운동, 주 2, 3회 자전거 타기로 몸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을 쉬어보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조금씩이라도 일하고 싶어집니다. 무료해지기 싫어서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은퇴를 1년 앞두고 뭘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일주일 루틴 참고해 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네요. 또 다른 분은요. 멋지시네요. 부럽습니다. 또 어떤 분은 퇴직하고 9년 더 일하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요. 준비된 1%이네요. 실행만 남았네요. 이번 사연을 통해서 제가 잠시 생각하게 된 것은 퇴직하고 나서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바로 퇴직하고 나서의 부부관계의 설정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았으니 이제는 당신이 일해, 이런 부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퇴직하고 나서의 부부의 관계는 결국은 서로 상의해서 조금씩은 양보하면서 서로 같은 방향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은행에서 퇴직하고 퇴직 전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리면 어떨까?
서로 상의를 하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바로 중개사 사무소를 차릴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사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창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경기의 문제인데요. 근데 결국은 부부간에 어떤 일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상의하고 서로 합의해서 준비를 한다면 그 퇴직하고 나서도 이분들처럼 9년 동안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개사 사무소를 9년간 운영했다.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서로 간에 도와가면서 사업의 초창기의 어려움들을 서로 극복하면서 9년을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하고 나서의 재취업이나 남편의 인생 후반도 중요하지만은 퇴직 전부터 퇴직하고 나서의 부부 관계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체적으로 남편이 퇴직하면 부부 간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관련 설문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22년 225명 대상으로 퇴직하고 나서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퇴직 이후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응답은 29%, 나빠졌다는 응답은 30%, 관심 없다는 부분은 33%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부관계에 은퇴한 리스크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대체로 남자들은 퇴직하고 나면 월급이 끊겨서 수입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생활 리듬, 루틴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을 안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급격히 노화가 온다는 건데요. 이러한 극심한 변화의 시기에는 부부간에 서로 잘 소통하면서 2인 삼각에 서로의 역할에 대한 조언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체로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감정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소통이 안 되면서 서로 서먹해지고 서로 이제 대화가 단절되면서 이제는 얼굴만 봐도 짜증이 몰려온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남편들은 땡 하면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루틴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퇴직하고 나서 이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의 생활 루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하고 오전 시간 어떻게 보내고 점심시간 어떻게 보내고 저녁 시간 어떻게 보내는지 아내의 루틴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아내의 이 루틴에는 남편이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직장생활 20년 30년 했으면 그 시간 동안 만들어진 루틴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루틴을 존중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서면서 서로 눈치 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집안에 들어선 남편, 그거는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루틴에서 방해를 놓는 방해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까지는 월급을 갖다 주면서 생색이라도 낼 수 있었지만 이제 월급이 끊기고 수입이 없어지니까 더더욱 가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퇴직 후에는 퇴직 전부터 이 부부처럼 어떻게 지낼 것인지를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 간에 공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은행에서 퇴직하고 9년 동안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같이 운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퇴직 후에 부부관계 재정립, 이 사연의 부부처럼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신혼 때처럼 서로에 대해서 탐색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20년, 30년 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방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집중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탐색을 해야 됩니다. 각자의 루틴에서 관심사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 거예요. 예전 내가 알던 배우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놀랍죠. 사실 부부간에 얼마나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서는 부부간의 탐색전 이거 반드시 하셔서 서로의 관심사가 뭔지 또 같이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취미나 이런 것이 뭐가 있는지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요, 공감 소통의 시간을 가지자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집안에 들어선 남편을 보고 있는 아내도 답답하지만 마냥 남편도 그 아내의 눈치를 보는 것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퇴직 전이든 퇴직 후든 충분히 공감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지냈던 부부는 사연의 부부처럼 창업해서 서로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는 것으로 각자의 시간으로 지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가정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전이야 내가 갈 곳이 있고 일할 곳이 있어서 충분히 그것이 별 표시가 안 났지만 퇴직하고 나서는 갈 데가 집밖에 없어요. 낮에 잠시 나갔다 또 집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계속 그 관계가 서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특정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어떻게 소통해서 조금 더 공감의 시간을 가질 것인지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지는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특정 시간을 내서 부부간에 어떤 식으로 퇴직 후에 생활을 할 것인지를 서로 상의하면서 공감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세 번째는요, 서로의 희망사항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가 퇴직하고 나서의 남편의 희망사항. 그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내의 희망사항은 서로 간에 엇갈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내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걸 하고 싶고. 그조차도 맞춰지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분란의 소지만 생기는 거죠. 남편은 지금까지 가족 뒷바라지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게 잘못된 것일까? 여기에 대한 생색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내가 내 루틴대로 잘 살았는데 갑자기 회방꾼이 나타나서 나를 회방하네. 이런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삼시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의 먹는 거는 스스로 알아서 챙기는 것입니다. 그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내는 퇴직한 남편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재취업이나 인생 후반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없다면 서로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것도 남편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의 소소한 설거지 봉사, 청소 봉사, 가족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남편이 해준다면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남편도 신이 나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제가 아까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부부간에 9년 동안 운영했다는 거, 9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퇴직 전부터 부부관계를 잘 다져놓는다면 퇴직 후에 어떠한 리스크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사연의 부분처럼 퇴직 전부터 퇴직 후에 대한 계획을 서로 공유하면서 퇴직했더라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격려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퇴직 후에 재취업이나 소득활동보다 훨씬 더 부부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이 사연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퇴직 앞두고 계시다면 퇴직 전부터 이 부부관계에 대한 설정, 부부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잘 다져놓고 서로 상의하면서 지내보시면 어떠실까요?